우선 제가 선거 공약으로 두 가지를 걸었었습니다. 첫 번째가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은 곳,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 이 두 가지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네. 제가 그 공약을 위해서 사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좋고, 그리고 그 기업인들의 그 회사원 그 공동체가 좀 잘 융합이 돼서 기업이 잘 살고, 그리고 우리 대덕구가 좀 더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점수로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이루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네.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책 같은 걸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근로자분들께는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을 통해서 기업인과 근로자분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본다면은 그것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혜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로움 상품권 발행에 관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해서 우리 소기업으로 하시는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또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대덕구민 여러분들께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1월 18일부터 한 6개월 동안 네. 중소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사하는데도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을 갖다가 정부에서 좀 확실하게 내놔라. 그리고 우리 또 대덕구 집행부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놔라 해서 1인 피켓 시위를 11월 18일부터 한 6개월간 1인 시위를 출퇴근길에 했거든요. 그런 결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현재 지금 50만 원씩의 그런, 물론 한정돼 있는 간이세금업자에도 한정돼 있는 8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한테만 50만 원씩 지원이 되지만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께 50만 원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임대차인들 그분들께 또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제가 이 조례나 또는 1인 피켓 시위를 통해서 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물론 또 올해도 할 일이 있고 내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만,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위험수목 제거라든지 또는 고령 운전자들께서 면허를 반납했을 때 지원해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대덕구에 있는 그런 빈집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삶의 휴식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또 우리 중장년층 또 이렇게 생애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수목을 갖다가 정비를 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례라든지, 한 20여 개 정도의 그런 어떤 우리 동네 생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조례를 통해서, 물론 이것 조례를 만들면은 구청장께서 정책으로 입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계속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전부 실행이 된다면은 획기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동네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제가 많이 만들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 여러분께 다가서는 그런 대덕구의 의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복지 정책을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국정원 부처님께서 예. 10월 달부터 예.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한테 용돈을 2만 원씩을 주겠다고 지금 예, 용돈 수당. 네네.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먼저 제 마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제를 달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우리 주민들께, 꼭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들 또는 어린 학생들한테 용돈을 갖다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이라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그 용돈을 갖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기고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용돈 수당을 준다고 이제 조례를 올린다든지 또는 거기에 쓰임새를 보면은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례라는 것은, 저도 조례를 제가 한 2년 동안 40여 개 정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이 조례가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뭐든지 상위법이 우선이거든요. 헌법, 대통령령, 그리고 또 국무총리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시 조례도 있고, 우리 상위법이 시조례. 그리고 이제 우리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복지정책이면은 사회보장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부 장관하고의 그런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사회보장법 26조 2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심의가 지금 현재 그 용돈 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것이죠. 예. 이것이 시행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발표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염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 용돈 수당 2만 원을 준다고 우리 대덕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이슈가 됐는데, 과연 복지부에서 이걸 갖다 협의를 해줄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갖다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또 이걸 갖다 다른 지자체에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애들한테 용돈을 2만 원을 줘서 그 돈으로 갖다가 물건을 사고 팔고, 아니 물건을 사고 내가 그 어떤 용도로 쓰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장난감을 산다, 뭐 떡볶이를 먹겠다, 애들하고 함께해서 뭐 게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은데, 그걸로 해서 지역 선순환 경제를 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 이것도 하나 대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한테 이제 경제 그런 관념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꼭 돈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 어떤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낚싯대를 줘가지고 본인이 낚아보는 게 낫지, 잡은 물고기를 갖다 애한테 줘서, 현물이라는 것은 현물이나 그 돈이나 용도가 같으니까 그것을 줘서 애가 뭐 한다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2만 원 용돈을 준다고 하니까 중학생들이 그런다면 왜 초등학생 2만 원 주는데 그럼 나는 용돈 4만 원 줘야 될 거 아니냐. 예, 용처가 틀리니까요. 어른일수록 또 용돈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쓰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6만 원 달라, 10만 원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한테 2만 원을 주는 것이 연 10억이 드는데, 과연 초, 중, 고 대학생이 다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편이 아니라 진짜 어떤 그런,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용돈을 준다는 것보다도 애들이 그 2만 원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낫겠다. 우리 타시를 보면은, 타시 한 예를 보면은 애들한테 그런 쓰임할 수 있는 그 10억 정도에 가지고서 학교가, 우리 초등학교가 이제 한 20여 군데 있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다 빈집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애들 공부방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우리 저기 기업인들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애들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을. 그러면은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애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인성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 교육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겠지만 그런 방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책을 갖다가 용돈 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10,000원은 그런 쪽으로 써서 10,000원이면 5억인데 3천만 원씩만 한 15, 6군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각 학교 주변에다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의견이 이제 어떻게 모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는 아직 저희들한테 올라오질 않았으니까 네. 그 조례를 잘 심의를 해서 정책 방향을 갖다가 좀 선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이 제안도 내세울 그런 예상이고 그리고 이 조례가 과연 규정과 규칙에 맞게 조례가 저희들한테 올라왔는지도 이제 충분히 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례회가 6월 1일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네.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해서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그런 포괄적인 그런 의견도 청취를 해서 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시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그 용돈을 2만 원이 아닌 10만 원도 100만 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이 없다고 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의 교육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조금 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한 40여 개 정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어린이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과 어린이에 관한 조례가 제가 만든 것만 해서도 9개가 됩니다. 9개가 돼요. 근데 이런 조례는 하나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만들어지는 근거를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지 새로운 정책도 전부 여기가 함유가 된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 정책을 또 한다. 그리고 또 협의도 되지 않은 정책을 펼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책을 좀 의회하고 상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해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국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대화가 꼭 3자 간에 연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심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드리지 않는 네.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제는 민서 7기 이제 1년 남으셨잖아요. 예. 그거 정말 정치란 무엇인가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예.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의장님께서 예. 정치 활동 어떻게 해 가실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정말 가장 우리 질문자나 또는 네. 주변인들께 드리는 말씀이 꼭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끼리 밥 먹는 것도 정치고 네. 그리고 이웃과 어울리는 것도 정치고 네. 그리고 또 사회와 사회 연결돼서 일하는 것도 전부 정치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해서 정치는 대화죠. 대화.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원하는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초점을 하나 맞춘다면은 정치인은 우리 주민들의 권리, 모르고 있는 권리를 알려줘서 복지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사회 이런 쪽에 모르고 있는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찾아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찾아서 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찾아줌으로 해서 그 권리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아니냐. 네. 예,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은 개개인들의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다. 물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가장 큰 복지니까. 그래 그런 복지 또는 사회적인 혜택 이런 것들을 하나 알려줌으로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주민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